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메이저리그 팬들의 별난담을 책임지는 별난 MLB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이적 시장이 요즘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이적 시장의 중심에 오승환 선수가 드디어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네, 오늘 오승환 선수가 콜로라도 로키스에 트레이드가 되면서 메이저리그 팬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승환 선수의 콜로라도 이적에 대해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시죠. 사실 오승환 선수가 뭐 마지막까지 다저스를 간다, 뭐 보스턴을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약간은 희망사항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뭐 오승환 선수가 이제 콜로라도 로키스, 네, 쿠어스필드로 갑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이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오승환이 쿠어스필드에서 뛰게 될 경우에 진짜 얼마나 맞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홈런 비율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늘어나지 않는다. 예, 왜냐면은 이제 쿠어스필드가 예전에는 뭐 홈런이 2배 정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2002년에 휴미더라는 이제 장치가 있거든요. 네. 휴미더는 뭐 정확한 용어는 사실 담배가 너무 건조하면 맛이 없으니까 습도를 유지하는 그 창고를 휴미더라고 이 약칭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외야석을 뒤쪽으로 당기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홈런 팩터로 말했을 때 110, 그러니까 홈팀 타자가 유리한 점이 한 110% 정도다. 한 10%포인트 정도 더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높은 축이긴 해요. 하지만 뭐 뉴양키 스타디움이라던가 오승환이 뛰던 로저스 파크라던가 센터라던가 이런 여러 구장보다는 또 의외로 높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이 피홈런 자체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쿠어스 필드이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가 고전할 이유는 딱히 없다. 네,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콜로라도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투수 카일 프리랜드 같은 경우에는 땅볼 비율이 46%밖에 안 되는데요. 네. 이게 콜로라도 투수 중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땅볼 비율이. 그러니까 땅볼 비율이 낮다는 건 반대로 뜬공 비율이 높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2라는 콜로라도 투수로서 엄청나게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뭐 타일러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땅볼 비율이 아예 30%대밖에 안 돼요. 이 팀 내에서 꼴찌인데 평균 자책점은 3.5. 맞아요.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프리랜드와 앤더슨의 가장 큰 특징은 약한 타구 비율이 콜로라도 내에서 가장 높다는 거거든요. 약한 타구. 네. 근데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20%가 넘는 약한 타구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저는 뭐 쿠어스필드라고 해서 약간은 불리하지만 뭐 갑자기 망하거나 평균 자책점이 급상승할 까닭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오승환 선수가 쿠어스필드로 갔습니다만 이현우 기자는 못할 이유가 없다. 조금 오른다. 조금 오르긴 하겠죠. 거기가 보통 구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콜로라도 선수들을 좀 소개를 해볼 텐데, 뭐 일단 가장 대표적인 선수는 놀란 아레나도, 뭐 찰리 블랙먼, 이 정도는 웬만한 메이저리그 팬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놀란 아레나도는 류현진 선수의 천적으로도 그렇죠. 유명하죠. 예. 굉장히 잘생겼고 3루 수비도 잘하고 홈런도 많이 치고 타율도 높은 뛰어난 3루수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고요. 뭐 찰리 블랙먼 같은 경우 올해는 상당히 부진하긴 하지만 뭐 홈런을 30개 가량 칠 수 있고 타율도 3할 중반대인 1번 타자. 요새 뭐 트레버 스토리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인 시즌에 뭐 10경기 내에서 최다 홈런 이런 맞아요. 각종 기록을 갖고 있었던 스토리가, 이름이 좋잖아, 스토리. 네, 지난 시즌에 좀 약간 부진하더니 올해 완전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홈런을 뻥뻥 치고 있고요. 맞아요. 올스타로도 선정이 됐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불펜도 소개를 해주셔야죠. 사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불펜을 정말
열을 올리면서 보강을 했었던 콜로라도거든요. 일단 웨이드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친숙한 이름일 거예요. 맞아요. 이제 캔자시티 로열스의 불펜 투수로서 월드 시리즈에 2년 연속으로 진출을 해서 한 번은 우승을 맞아요. 차지했었죠. 3대장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네, 3대장 중에서 제일 잘 던지는 음. 애였는데 안타깝게도 뭐 사실은 몸 상태가 좀 더 크다고 보이지만 어쨌든 쿠어스필드로 간 후에 좀 굉장히 부진하죠. 작년부터 좀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네. 컵스 있을 때부터. 올해 4.62 평균 자책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또 얘기할 오타비노. 아, 오타비노는 진짜 여러분 진짜 오타비노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타비노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투수이죠. 패스볼도 위력적이지만 슬라이더가 거의 닌텐도처럼 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터널 이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딱 오타비노 선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거든요. 좋아하는 투수인가 보네. 아니 공이 진짜 오타비노 슬라이더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휘어요. 맞아. 너무 신기해요. 이게 또 좀 여담이긴 하지만 콜로라도 투수들 중에서 잘 던지는 투수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좀 있어요. 일단 슬라이더나 컷 패스볼을 주무기로 삼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쿠어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해발도가 높다 보니까 공기 저항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상하 움직임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패스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무브먼트가 덜해지고 커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떨어지는 각이 무뎌지거든요. 그 0. 몇 초 찰나의 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회전수가 조금 이제 줄어든, 회전수는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이제 상하 움직이는 값이 그렇겠네요. 적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데럴 카일이라고 정말 훌륭한 커브를 던졌던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커브를 던진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데럴 카일도 이 쿠어스필드에서는 평자책점이 5점대였거든요. 옛날에는 커브를 그래서 한번 좀 써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망한 적이 있었고요. 보면은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삼는, 그러니까 좌우 움직임이 뛰어난 공을 던지는 선수들은 대체로 좋은 활약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는 슬라이더와 이 고속 슬라이더, 컵패스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고속 슬라이더를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타선에는 아레나도 뭐 블랙몬 선수를 뭐 스토리 선수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운드에서는 선발은 프리랜드랑 앤더슨 선수가 참 요즘 잘하고 있고 존 그레이라는 선수가 이제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인데 망해버렸어요. 맞아요. 너무 못해요. 네, 지난 시즌까지는 굉장히 잘했었는데 올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그 경기를 보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시즌 잘했는데 올해 못하는 선수로는 르메이유도 생각나네요. 그렇네요. 네, 이루수이자 이제 내셔널리그 타격왕이었는데 올 시즌 갑자기 부진하면서 지금 또 부상자 명단 가 있잖아요. 네, 부상자 명단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승환 선수는 뭐 7, 8회 정도를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콜로라도가 사실 2009년이었나요? 그 락토버 이제 메이저리그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정말 그 기적 같은 그 10월을 만들어냈던 팀이잖아요. 네, 일단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규 시즌 막판에 엄청난 승률로 그때 14승 1패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뒤집기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포스트 시즌에 가서는 보스턴 레드삭스를 만나기 전까지 전승, 계속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다가 보스턴을 만났는데 4대 0으로 털렸죠. 네, 그래서 약간 슬램덩크의 국산 같은 팀이었었습니다. 네. 약간 그 2011년의 텍사스인가요?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네네,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네, 오승환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뭐 콜로라도가 과연 이 남은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LA 다저스와의 경기가 아직 10번이나 남았어요. 네. 가장 가까운 시간이 이제 8월 10일이네요. 8월 10일에 쿠어스필드에서 이제 4연전을 갖게 되는데 오승환, 지금 류현진 선수 복귀 시점이 대략 그쯤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쯤 되면 쿠어스필드에서 이제 천적을 상대하는 류현진 그리고 그때쯤 되면 아마도 유니폼이 조금은 잘 어울릴 것 같은 오승환 선수의 맞대결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승환 선수의 이적과 함께 저희가 별난 MLB 오늘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분에게 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렇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별난의 멜빈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